이재명이 말에 부산이 뒤집어졌다. 우리가 호구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호구냐. 일단, 전재수, 부산에서, 그 통일교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전재수, 지금 뭐 경선을 다른 한 사람하고 하지만은, 거의 뭐 후보로 확정적이죠. 확정적인, 네, 전재수가 4월 2일, 그러니까 모레네요.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합수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죠. 그 검경 뭐 합동수사본부, 그래서 김태훈이라고 이 자파검사가 합수본 본부장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전재수에게 공소시효를 맞춰주기 위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까르띠에 3개하고 통일교에서 까르띠에 3개하고 2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그러면 까르띠에 3개가 지금은 1,500만 원이지만 그때는 뭐 700만 원이다. 7년 8년 전에. 그러면 2,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이 안 된다. 뇌물이라고 해도. 왜 이게 뇌물이냐 하면은 한일 해저턴을 청탁을 받고 돈과 시계를 받았기 때문에 뇌물이죠.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뇌물죄가 액수가 3천만 원 미치면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이제 지나버렸다. 얼마 전에 지나버렸다. 이 민중기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나버렸다.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는 것은 맞춰주고 있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돈도 뭐 4천만 원 이야기 나오고 시계 2개 이야기가 나왔는데 2천만 원에 시계 1개 딱 해서 공교롭게도 3천만 원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맞춰서 전재수 출마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아직 수사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전재수는 무조건 출마합니다. 뭔가 뭐 기띔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합수본에 거기서 괜찮아. 우리가 다 이 공소시효 맞춰서 해줄 테니까는 아무 상관없어. 출마해. 라고 했을 수도 있죠. 간접 경로를 통해서.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앞으로 잡았다. 전재수 그 출마 선언을 모레 하는데, 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부산의 수건 사업이었죠. 제가 처음부터 저 정치부에 있을 때부터 한 뭐 20, 30년 전부터 노무현 때부터 이 부산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은 부산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같은 유관기관들도 많이 가고 하니까 그거를 그 이재명이 하면서 이 전재수를 장관을 시켰죠.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켜서 전재수를 이제 부산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통일교 논란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재수. 근데 국회의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럼 본인이 왜 물러났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떳떳하면은, 돈 안 받았으면은. 근데 물러나서 이 수사를 받았는데, 수사가 지금 거의 뭐 공소시효에 맞춰주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제 출마를 강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초대 해양수산부 옮긴 곳에서 초대 장관이고 그걸로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하고 둘이서 뭐 토론회도 하고 경선을 하는데, 뭐 전재수가 뽑히는 거는 틀림없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전재수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까르띠에 시계받고 현금을 받았어도 버젓이 부산시장 선거전을 뛰고 있다. 그리고 특검은 덮고, 그때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만 막 파헤쳐가지고 구속시켰죠. 그리고 거의 뭐 덮다시피 했습니다. 전재수 건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권성동 단서 포착 2개월 만에 구속, 전재수는 4개월 돼서야 소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동훈 대표가 이제 같이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특검은 덮고 경찰은 뭉개고 위원회관 서류를 갈아없애도 하드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려도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전재수 위원회관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국회에서 성인이 안 떨어져서 한 2시간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안에서 파쇄기 돌아가는 소리가 막 났죠. 증거 막 없애는 거.
것이가 그대로 벌어진 거죠. 국회의장이.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지역보좌관은 이 PC, 그 하드디스크를 밭에다 갖다 버렸다. 그래서 밭에 가서 수색해서 찾아보니까 다 망가져 있더라. 그런데 보좌관 둘은, 이 보좌관들은, 그거 내가 알아서 한 거야. 꼬리, 스스로 셀프 꼬리가 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부산시장 되면 이제 뭔가,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도, 증거인멸이면 바로 구속수사죠. 구속수사인데,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13개 혐의의 김병기 의원이나 성추행 혐의의 장경태 의원까지 여당은 슬로우, 야당은 킥, 고장난 사법사태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전재수가 이렇게 장경태 대표가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뭐 날개를 단 것처럼 이제 쫙 나가죠. 쫙 나갔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좀, 전재수가 볼 때는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전재수가 볼 때는. 뭐라고 했느냐. 갑자기 전재수 행보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는데, 자, 이 부산의 그 최대 현안이 뭐냐 하면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 법안 처리입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이게 그 특별 법안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부산 발전 특별법 이렇게 불리죠. 부산을 국제 물류와 국제 금융, 디지털 첨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자, 이 법안을 누가 발의를 했느냐? 부산의 이현성 국민의힘 의원하고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전재수가 공동 발의한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부산에는 현역 국회의원은 전재수밖에 없죠. 전재수하고 부산의 국민의힘 이현성이 여야를 떠나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지부진하니까는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머리를 밀었죠. 삭발을 했죠. 그렇게 그 부산의 수건 그 법안인데, 이게 그 며칠 전에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전재수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안 시키면 이제 부산에 표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이재명이 오늘 국무회의 도중에 이 법안에 반대를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전재수가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가 법안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 이거 포퓰리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된 겁니다. 자, 법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뭐, 그 특별법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포퓰리즘이야. 부산 포퓰리즘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예를 들면 어떤 재정 부담이 들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거야? 강주는 어떻게 할 거지? 법안 처리 전에 고려돼야 할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고려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 발전 특별법이 충분히 검토 없이 지방선거 득표용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죠. 이게 지금 이재명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다른 건 다 놔두고 광주 전남 통합에 연간 5조씩, 4조씩인가 5조씩인가 정부합해서 20조를 투입하겠다 해서 그거 막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거 그 지방선거용 안 돼. 자, 그리고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렇게 갑자기 전재수에 대해서 그전에는 밀었는데 했을까? 다른 것보다 딱 당장 생각나는 게 있죠. 요즘 이재명 쪽하고 문재인 쪽이 완전히 상극이 돼 있죠. 상극. 그 전재수는 문재인 사람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때 그 사람입니다. 친문 쪽이죠. 그런데 이제 필요에 의해서 부산에 별다른 친명이 없으니까 부산시장 선거 내보내려고 했는데
최근에 친문하고 이재명하고 완전히 갈등이 있죠. 김어준 이쪽에 뭐 정청래, 친문, 조국 이쪽에 한 편이고 이쪽에 이재명이 있고, 최근에 유세민이 뭐 A그룹, B그룹 해서 A급 좌파는 자기들이고 B급 좌파는 이재명 쪽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완전 척이져 있죠. 그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아니면은 이재명이 갑자기 선거 직전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이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뒤집혀졌나? 부산일보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박형준, 이재명이 왜 부산만 차별을 하느냐? 국무회의 발언은 충격적이다.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이 삭발을 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그래서 행안위는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막아버린 거죠. 근데 그 법안은 전재수가 공동 발의한 거다. 그러니까 부산일보가 이 관련된 기사, 부산일보 뭐 국제신문도 마찬가지고 부산의 언론들이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글로벌법에 대한 이재명의 포퓰리즘적 발언, 이거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그리고 왜 부산만 차별화 하십니까? 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고,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국무회의 발언은 충격 그 자체다. 2년 전에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낸, 그리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을 보면서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시켰고 행안위에서 합의로 통과시켰죠. 전재수도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이재명이 이야기했지만은, 박형준 시장은 이미 통과된 전북, 강원, 다른 지역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담고 있는 거다. 유독 부산 특별법만 발목을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재명에게 따져 묻는 거죠. 호남은 통합한다고 돈에 특례에 다 퍼주겠다고 하면서 부산은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데 그것마저 뭉개버리는 거냐? 이재명을 향해서 질타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앞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노골적인 지역차별을 스스럼 찾는 이유가 뭐냐? 해양 수도 만든다면서, 북극 항로 거점 도시 만든다면서, 그러면서 그 조건들을 담고 있는 법은 국민의힘 정권에서 추진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거냐? 산업은행 이전, 이것도 굉장히 현안이죠. 그것도 가로막고 특별법도 가로막으면서 해양 수도가 가당키나 한가?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과 정책에 정치적 딱지를 붙이지 말아라. 부산 시민들은 호구가 아니다. 만일 이를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 주진우 경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아해한 것이, 아니 그렇게 전재수 부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전재수를 밀었고, 이 법안도 좀 통과를 행안위까지 시켰는데 왜 갑자기 제동을 걸까? 자, 뭔가 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게 내부 갈등 문제. 그러니까 좌파 진영 안의 헤게모니 다툼이 이 부산 시민의 그 어떤 생활에까지, 실제로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법안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진짜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출신이니까는 합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근데 진짜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막는 거라면은 그거는 이재명이 집권자 자격이 없는 거죠. 국가 예산 정책상 아니면 다른 국가 어떤 형평성. 근데 이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북, 강원 다른 특별법하고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호남에는 최근에 20조를 투자하는 그런 것을 밀어붙여줬죠. 제일 처음에 이것을 행정통합을 추진한 대구 경북은 쏙 빼버리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어떤 사유화하는 것 아니냐, 본인의 정치적 이해 타산에 맞도록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지금 본인의 공소 취소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만 유독 코스피도 떨어지고 환율도 급등을 하고, 이런 데 대해서 좀 방어를 하고 정책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정치에만 지금 매몰되고 있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거의 정치에 매몰되는 거죠.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